현장으로 화면 돌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766명으로 어제에 비해서 43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8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사망 건은 자료보다 조금 증가를 해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은 37건의 사망 사례가 발생을 했고, 좀 더 확인 중인 건이 있어서 추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발생 상황을 보면 69.4%가 집단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산발적 발생 사례 또는 조사 분류 중인 사례가 약 30.6%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조사하고 분류를 하면 집단 발생 연관 규모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신천지와 관련된 사례가 현재까지 조사 분류가 끝난 사례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59.9%,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로만 얘기한다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발생이 69.6%로 가장 많고,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집단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발생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봉화군 소재 푸른 요양원에서 현재까지 36명의 확진 환자가 새로 발생하는 등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집단 시설을 중심으로 계속 발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오전에 발표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규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에 따라 국민들께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실천을 계속 당부드립니다. 가능한 한 모든 모임 그리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특별히 폐쇄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이나 참석은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급 기관 또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 등을 적극 실시해 줄 것도 권고드립니다. 특별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집에 머무실 경우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생활, 위생수칙 준수,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천하는 등 저희 질병관리본부와 그리고 전문가들이 권고하는 대로 건강생활에 힘써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신 분들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면서 집에서 충분한 휴식 가운데 약 3, 4일간은 경과를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증상이 계속될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콜센터 1339 또는 지역번호에 120을 더해서 각 지방의 콜센터와 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동시에 선별 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중앙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호흡기 질환자와 비호흡기 질환자의 진료 구역을 구분한 국민안심병원을 전국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1339나 120 등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국민안심병원을 이용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송 먼저 세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네,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 그 격리 해제자분들 47명으로 좀 많이 나왔는데 어떤 완치자들인지,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 중심으로 완치가 많이 됐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2번 음성 나온 환자들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증상이 나아져서 격리 해제는 아니고 퇴원한 환자들 몇 명 정도인지랑 이분들이 다 생활치료센터로 간 건지 아니면 어떻게 조치가 된 건지도 궁금하고, 국가지정 병상에 현재 입원 중인 경증 환자 몇 명 정도로 파악하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을 다 옮길 대상으로 보면 되는 건지 파악된 만큼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증, 중증 분류 지침에 기저질환자를 경증으로 분류했다가 지침 수정했다는 내용 있는데 확인 부탁드리고, 다른 혈압이나 이런 기준도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니다. 예, 지금 총 4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격리 해제된 누적해서는 총 88분이 격리가 해제가 되셨습니다. 현재 이제 변경된 지침에 따른 격리 해제 기준은 퇴원 기준과 또 다르게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난 후에는 격리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없더라도. 그 당초는 반드시 이제 PCR 통해서 음성 검사가 확인돼야만 되는데, 또는 격리 해제 기준 중에 하나는 3주가 다 지나지 않아도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이 되면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다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확인된 상태로 격리가 해제가 됐고, 지금 이제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환자의 그 상태, 또 외국에서의 문헌, 특별히 바이러스의 양 자체가 발병일로부터 거의 3주가 되면 바이러스 양 자체가 거의 발견이 안 될 정도로, 아예 발견이 안 되거나 의미 없는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지침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기준에, 우리의 그 방대본의 코로나19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시행이 될 것이고, 따라서 앞으로는 검사 없이도 격리 해제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사 없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격리 해제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퇴원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증 환자도 그렇고 일부 이제 국가격리 입원 병상에 들어있다거나 환자의 중증도 분류 이전에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의 전원이라든지 병상의 재배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특별히 이제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도 있고, 왜냐하면 일단 환자분이 특정한 그 중증도를 이미 입원이 어느 정도 진행된 과정에서 재차 분류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지금 통계나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나, 다만 최소한 현재 입원 대기 중이거나 이제부터라도 분류가 되고 있는 건이 거의 2,000건 내지 2,000건이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음부터 연령 등 기저질환과 관련해서 중증으로 분류되는 고위험군의 경우는 적절한 국가격리 입원 병상이라든지 제대로 된 전달 체계에 이제 배치가 되고, 또 경증, 또 무증상 이런 경우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생활치료센터조차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오전에 중수본 브리핑 때도 들으셨겠습니다만 다음 주 중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입원 대기 중인 분들, 또 현재 대구 등 특별관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천지 교도들과 관련된 검사가 거의 이제 후반부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달 체계 자체가 문제없이 그 각 그 병원 또 시설 등에 이용하실 수 있고, 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좀 차후에 다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서 답변을 드린 셈이 되고요. 마지막 관련돼서는 지침을 제작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오류 내지는 좀 실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또 다시 널리 공고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각 그 학회라든지 전문가분들하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좀 일부 그 실수라고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그 좀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로서 그런 일이 지적이 됐는데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두 번째. 네, 저 뉴스원 서영빈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첫째로 그 우한에서 입국한 신천지 신도들 조사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둘째로 이 지자체에서도 역학조사를 하는데 카드 사용 정보를 그 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질본에서 협조나 허락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질본 허락 없이는 그 카드 사용 조회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 대상 중에서 약 반 정도는 어찌 보면 그 정확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가 충분해서 출입국 자료와 함께 저희가 신천지 신도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했고 그 중에 유의한 사례가 한 2건 정도는 나왔는데 발병 시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현재의 그 초발 내지는 발병의 감염 원인이 됐으리라고는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다만 그 2건 중에서도 한 건의 경우는 아직 조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발병일과 관련해서 당사자에게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은 했는데 혹시라도 물론 이제 건강보험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가 DUR 같은 걸 확인해서 그 확실한 의료기관의 이용이나 이런 건 알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그냥 그 일반 의약품으로 만약 해열제를 그냥 복용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뒤에 얘기할 수 있는 뭐 카드 사용과 관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조사가 남아 있고 크게 보면은 그 반 정도 되는 나머지 집단의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 번호나 그 가지고 있는 정보가 조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정보, 예를 들면 뭐 휴대전화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매칭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또 본인 인지를 확인하고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규모가 워낙 큰데다가 그 시기 자체는 일단 좁혀서 금년 2월, 1월, 12월 이렇게 역순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진행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 경우 카드번호 사용 여부 등과 관련해서는 중앙이 됐든 뭐 그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역학조사와 관련해서 당연히 역학조사의 범위에 그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특별히 그 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만이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 공개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의 청구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어떤 권한, 책임이 복지부 장관에게 있으나 그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역학조사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지자체가 어떤 제한 없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법상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아마 카드번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동선과 관련된 거일 수 있는데 두 번째 사유 중에는 다른 이유로 이제 카드 조사를 하려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건이 단기간에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하려면은 저희가 관계 당국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은 건의 요청이 있다 보니까 좀 이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 중앙 차원에서의 역학조사에서도 많은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기자님. 네, 저는 대덕넷의 박성민이라고 합니다. 그 지난달 27일 브리핑 내용 가운데서 그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 변이가 없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제자로 그 4일자로 중국 연구진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염력 또한 더욱 막강해졌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질본에서는 이 유전자 변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그 직접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담당 과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국 바이러스 분석 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내용은 그 바이러스가 인체에 감염될 때 가장 중요한 부위, 그다음에 바이러스 증식에 관련된 부위, 병원성에 관련된 부위, 즉 바이러스의 구조에 관련된 유전자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고, 또 바이러스를 검출할 때 프라이머 프로브가 결합하는 부위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한 23개 국가에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체 유전자를 갖다가 분석해서 WHO 데이터베이스에 기세이드라는 곳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전체를 분석해 보면은 쭉 나열이 됩니다. 중국 과학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전체 유전자를 분석해 보니까 하나의 아미노산 변이에 의해 가지고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즉 L행과 S행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분류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중국 측에서 그에 대해서 더 추가한 내용은 L행이 우한에서 초기에 발병할 때 많이 검출된 바이러스 행이다. 그래서 많이 전파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파력이 강하다 S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 전파력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역학적인 거, 실험실 내에서 데이터가 수집돼야만이 L행과 S행 간의 전파력의 차이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변이라는 부분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크기가 30kbase, 즉 3만 개의 연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23개 국가에서 올라온 다양한 바이러스를 분석해 보면은 각 바이러스별로 몇 개의 그 뉴클레오타이드 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동성이 98%다, 99%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가 아니고. 그래서 중국과 저희 그 분석 차이는 그런 데 있습니다.